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수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24년 된 광양 중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달 이곳의 아파트 한 채가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로는 이보다 비싼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겁니다. 인근에 오래전 건설된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86.7%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목포와 순천의 전세가 비중도 각각 81.7%와 78.3%로 수도권 전세가 비중인 60%와 전남 평균 비중인 75.5%를 훌쩍 넘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도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주로 면적이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깡통 전세. 광양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깡통 전세가 생겨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리모델링하고 전세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데도 오래된 아파트를 직접 구매하길 꺼리는 젊은 층은 매매가 아닌 전세 계약을 선택하면서 전세 시세가 오른다는 겁니다.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또는 매매 가격보다 위로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깡통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1,500여 건이 넘고 총 액수도 3,4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들어 늘어난 깡통 전세.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을 대비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전세 매물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물가에 따른 민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7%대의 물가 상승률에도 민생 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음 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협의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 앱이 출시됐습니다. 전남 공공배달 앱은 민간업체 먹개비에서 앱을 개발했으며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은 먹개비 누리집이나 먹개비 사장님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먹개비나 전남 공공배달 앱을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각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주민 참여가 크게 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적극적인 참여는 시군의 예산 편성 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부터 읍면동별로 위원을 선정해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도로가 많이 불편하다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돼서 그렇게 물이 샌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여수시는 이 같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에는 올해 본 예산 1조 2천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186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이 같은 주민 참여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해 편성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여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한계가 있는 데다 급격하게 예산 반영 규모를 늘릴 경우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사업 외에도 주민 수건 사업이나 민원 등을 관련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늘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 외에도 이제 여수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여수시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갈. 여수시는 올해 내년 예산의 2% 반영을 목표로 오는 2027년 4%, 예산 규모로는 490억 원까지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고 넉넉하진 않지만 시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내년부터 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내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과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땀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체육계는 어떤 곳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직 레슬링 실업팀 선수가 팀 내 감독과 코치의 공개적인 모욕으로 은퇴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포함해 이미 은퇴한 선수들도 해당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올해부터 광주시 체육회 소속 레슬링팀이 된 선수.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이 선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14번 우승한 유망주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12대2 테크니컬 폴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 선수는 은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광주시 체육회에 지도자가 없어 광주 또 다른 실업팀인 남구청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합숙했는데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입단 초기부터 지도자로부터 차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량급 선수임에도 초중량급 선수와 연습 시합을 강요받으며 부상 위험에 놓였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선수들과 돌려보는 등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한 번 더 할까?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내가 장난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했고 나도 이제 월급 받고 선수 생활하는 선수인데 왜 나 이런 차별받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광주에 두 곳 있는 레슬링 실업팀을 이끌고 있는 남구청 감독과 코치는 선수 선발과 운영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남구청 레슬링팀은 감독이 영입할 선수를 추천하면 단장인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고 광주시 체육회는 종목단체인 레슬링협회가 추천하면 공무원과 체육계 관계자가 심의 의결하는 구조인데 남구청 감독이 이 협회 추천을 담당한 간부였습니다. 사실상 실업팀 선수 관리에 전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보복이 무섭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만약 이렇게 막 불만 얘기하면요. 돌아오는 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 이겨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 감독과 코치는 선수 선발은 성적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성적이 이를 증명해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레슬링 발전을 위해 본인이 광주시 체육회 레슬링팀이 창단되도록 하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구청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시키며 선수를 육성해왔다는 겁니다. 길을 안내해주고 지도를 해줘야지 선수가 선택이 나는 거지. 월급만 받으라면 애들 다 놀라 그러지. 근데 이게 돈만 주고 끝나버리잖아요. 한편 남구청 감독과 코치는 지난 1995년 레슬링팀이 창단한 이래 무려 27년 동안 지도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세기가 이륙하는 등 국제선 운항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가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탑승 수속을 밟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타려는 여행객들로 정원의 90% 가까운 156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좀처럼 멀리 떠날 수 없었던 여행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해외 출국하는데 느낌도 되게 새롭고 기대되고 이제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 새로운 추억 좀 많이 쌓고 싶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중단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김해와 제주 노선 등 국내선 운항은 재개됐지만 국제선 운항은 2년 4개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전세기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들도 한숨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겨울까지 계속 전세기를 진행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 걱정 안 하고 해외를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에 4개 항공사가 다낭과 방콕 등 5개 노선, 주 28편의 국제선을 운항합니다. 국제선 재개에 대비해 주차장 증설, 청사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온 전라남도는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 노선 유치에도 나섭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산항권, 우리 국토의 산항권의 관문공항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개 첫날 첫 항공편은 동남아로 향하는 비행기가 많아 1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남 동부권이 포함된 호남권 SOC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 여수 호남고속도로 연장 건설 사업이 빠졌다며 호남고속도로 여수 연장을 건의했습니다.